막걸리 잔은 꺾여도 마음은 꺾지 마라. 밤하늘은 무겁게 내려앉고 조명도 닿지 않는 구석진 창고 안. 마광숙은 손에 막걸리 샘플을 들고 서 있었다. 도매상들이 떠난 뒤 텅 빈 창고엔 막걸리통이 구겨진 감정처럼 엉겨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샘플병을 천천히 돌렸다. 탁한 액체 속에서 지난 1년간의 기억들이 따라 돌았다. 이건 독고탁이 꾸민 짓이에요. 절 믿으세요. 동석의 말이 귓가를 때렸다. 믿고 싶었다. 하지만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 그는 자신을 도운다고 했지만 가끔은 무언가 감추는 눈빛이었다. 마광숙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뚜껑을 땄다. 한 모금. 쓰다. 너무 쓰다. 원래 이런 맛이었나? 아니 그가 사라진 뒤에 막걸리는 늘 썼다. 대표님 지금이라도 회생 신청하셔야. 비서인 민경의 목소리가 문틈 사이로 흘러들어왔다. 광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내가 만든 막걸리는 그냥 술이 아니야. 우리 가족이야.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차갑고 단단하게. 쓰라린 상처를 가르며 그녀는 결심했다. 내 막걸리를 뺏으려면 나부터 넘어야 할 거야. 한동석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방 안은 어두웠고 책상 위에 놓인 USB 하나가 무겁게 존재감을 뿜고 있었다. 독고탁과 강혜진의 대화라는 이름의 폴더. 동석은 마우스를 클릭했다. 화면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탁하고 날이 선 독고탁의 말. 그 여자를 무너뜨려. 그게 우리가 살 길이야. 그럼 대신 혜진 씨, 내 몫은 꼭 챙겨줘야 해요. 알죠? 한 문장.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갈라놨다. 독고탁이 강혜진과 손을 잡았다. 믿고 있던 혜진 누나까지. 동석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흔들리는 숨결 조용한 분노. 그는 천천히 휴대폰을 들었다. 형한테 보여줄 게 있어. 받은 사람은 홍성태였다. 그리고 그 말이 5 형제의 균열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한나리는 병원 휴게실에서 재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피로로 짙게 물들어 있었고 그녀는 문득 어릴 적 봤던 그림책 속 한 구절이 떠올랐다. 진실은 하나일 수 없다. 그 말이 현실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재현은 드디어 자신의 친모가 마광숙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다. 한나리 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광숙 엄마의 아들이 아니야. 그 말에 한나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진실은 분명 하나일 수 없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사랑도 마찬가지였다. 나리는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재현은 그 눈물을 닫지 못했다. 그저 가만히 있었다. 우리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나리가 조심스레 묻자 재현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둘 사이엔 사랑도 분노도 아닌 침묵만이 남아있었다. 철문이 천천히 열렸다. 서울교도소 앞 홍성우는 낡은 셔츠에 구겨진 서류 봉투 하나를 손에 쥐고 서 있었다. 어깨 너머로 불어오는 봄바람이 그의 머리를 흩뜨렸고 그는 고개를 들어 햇빛을 직시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맑았다. 감옥이라는 그늘 아래서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를 맞이한 이는 다름 아닌 막내 홍성태였다. 성태는 말없이 형 앞에 멈춰 섰고 둘 사이에 묘한 공기가 흐른다. 형 오랜만이야. 성우는 웃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마광숙은 아직 살아있냐? 응 형이 감옥 가고 나서 더 강해졌어. 그럴 줄 알았어. 둘은 차에 올라탔다. 성우는 조수석 창밖을 보며 물었다. 성태야 우리가 다시 형제답게 살 수 있을까? 성태는 운전대를 부여잡으며 답했다. 그건 형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지. 홍성운의 귀환은 단순한 출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의 부활 그리고 새로운 복수국의 서막이었다. 그는 광숙만을 노리는 것이 아니었다. 이미 형제 중 하나는 그를 배신했고 또 다른 하나는 아직 자신의 편이 아니었다. 이제 형제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칼날들이 하나둘 드러날 차례였다. 강혜진의 사무실 어두운 조명 아래 독고탁은 창가에 서 있었다. 창 너머로 보이는 강남의 야경은 찬란했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강혜진에게 영상 하나를 전송했다. 바로 마광숙의 창고 내부 모습이었다. 최근 유통업체와의 계약 취소로 인해 쌓여만 가는 막걸리 박스들이 화면 가득 담겨 있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무너질만 하지 않겠어. 강혜진은 무표정한 얼굴로 영상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제 2번째 단계로 넘어가지. 탁은 물었다. 김재현은 어떻게 할 거지? 혜진은 조용히 서류 한 장을 꺼냈다. 그 안에는 김재현의 출생과 관련된 진실이 담긴 DNA 감정서가 있었다. 그 애는 아직 몰라. 우리가 손 쓸 시간은 충분해. 독고탁은 헛웃음을 흘렸다. 그 애가 진실을 알게 되면 우리 둘 다 위험해질 텐데. 혜진은 담담히 말했다.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지. 지금은 마광숙을 무너뜨리는 게 먼저야. 그들의 동맹은 오직 공통의 적을 향한 증오로만 이어져 있었다. 하지만 증오는 언젠가 칼날을 되돌리는 법. 그들 스스로도 알지 못했다. 이 동맹이 결국 누구의 심장을 찌르게 될지를. 홍성태는 형 홍성운을 집에 데려다 준 뒤 곧바로 한동석에게 연락했다. 둘은 예전의 낡은 창고에서 마주 앉았다. 동석은 녹취 파일이 담긴 USB를 책상 위에 놓으며 말했다. 이거 성훈이 형한테도 보여줘야 해. 성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직은 안 돼. 형은 지금 감정이 날서 있어. 자칫하면 폭주할 수도 있어. 동석은 답답한 듯 턱을 괴고 한숨을 쉬었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 강혜진과 독고탁이 손잡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 재현이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성태는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일어섰다. 알아 나도 안다. 하지만 우리 형제들이 다 무너지면 결국 마광숙 혼자 남아야 해. 그건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잖아. 침묵이 흐르는 창고 안. 동석은 천천히 USB를 다시 집어들었다. 그럼 형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부터 움직여야겠다. 그의 눈엔 결의가 맺혀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형제의 균열은 시작됐고 그 금은 점점 깊어져 가고 있었다. 마광숙은 회의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3명의 주요 유통업체 대표가 앉아 있었고
분위기는 싸늘했다. 이제 막걸리 말고 다른 길을 보시죠. 대표 중 한 명이 말하자 광숙은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었다. 여기 있는 이 막걸리는 오늘 새벽 4시에 막 짠 겁니다. 한번 맛보시겠어요? 그녀는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술을 따라주었다. 모두가 잔을 들고 맛을 보았다. 잠시 후 그들의 눈빛이 바뀌었다. 향도 맛도 모두 이전과는 달랐다. 이건 내세로 개발한 저온 발효 공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체결한 일본 쪽 납품 계약입니다. 단가가 2배죠. 유통업체 대표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고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다. 마광숙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말했다. 여기서 손 떼실 분들은 지금 떠나세요. 전 돌아보지 않아요. 단호한 말투, 차가운 눈빛. 이 순간 마광숙은 다시 싸움의 무대 한가운데로 복귀했다. 홍성훈, 홍성태, 한동석, 김재현 그리고 마광숙까지 5 형제가 한자리에 모인 건 거의 2년 만이었다. 장소는 마광숙이 직접 예약한 한정식집의 별실. 음식은 나왔지만 누구도 젓가락을 들지 못했다. 우린 적이 아니야. 마광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적은 우리 중에 있는 게 아니고 밖에 있어. 홍성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나한텐 아직 증거가 부족해.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이 가족밖에 없어. 그럼 이걸 보세요. 동석이 USB를 꺼내어 테이블 가운데 올렸다. 독고탁과 강혜진의 대화가 담긴 녹취입니다. 녹취 파일이 재생되자 방 안은 숨소리조차 삼가게 되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성우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다. 그리고 한참 후 조용히 말했다. 좋아, 믿지. 이제 우리가 움직일 차례야. 강혜진은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홀로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불안으로 떨리고 있었고 손은 유리잔을 3번쯤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다. 문득 TV에서 마광숙의 인터뷰가 흘러나왔다. 나는 끝까지 내 방식을 지킬 겁니다. 진심으로 만든 술은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들은 강혜진은 잔을 탁 내려놓았다. 입술을 깨문 채 혼잣말을 했다. 내가 아직도 그 말을 믿는구나, 광숙아. 그녀는 서랍 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어릴 적 광숙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리고 뒤편에 적혀있는 한 문장. 우리가 끝까지 함께라면 못할 게 없지. 혜진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나도 믿고 싶었어. 근데 왜 우린 이렇게 되어야 했을까? 마광숙은 기자회견장에 나타났다. 모두가 예상치 못한 깜짝 등장이었다. 대형 스크린에는 최근 퍼진 유언비어와 계약 파기서를 정면 반박하는 자료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고 질문이 쏟아졌다. 독고탁과 강혜진이 연루된 음해라는 소문이 사실인가요? 광숙은 잠시 정적을 두었다가 고개를 들었다. 그건 제 형제들과 함께 밝힐 진실입니다. 오늘 밤 9시 우리 가족이 직접 나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기자회견장은 술렁였다. 마광숙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뒤를 돌아섰다. 그녀의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다. 밤 8시 45분 방송국 보도국 앞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류 가방을 든 채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바로 한동석과 홍성태였다. 광숙의 예고대로 방송사에 실시간 생중계 요청을 전달하기 위해 움직인 것이다. 지금 이게 공식 보도 자료입니다. 여기에 녹취록 계약서 그리고 음해 증거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기자는 당황한 얼굴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이 정도면 특보 수준인데요. 그렇죠. 이건 가족 싸움이 아닙니다. 기업을 노린 조직적 테러입니다. 동석의 말에 기자는 눈빛이 달라졌다. 한편 독고탁은 이 움직임을 뒤늦게 전해 듣고 분노했다. 방송국까지 끼어든다고. 그는 급히 전화기를 들었다. 혜진 씨, 우리 곧 다 드러날지도 몰라, 막아야 해. 하지만 혜진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이젠 막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9시 정각 뉴스 특보가 시작됐다. 이번 시간 우리는 한 중소기업의 부당한 음해와 내부 고발 사건을 조명합니다. 화면에는 마광숙과 형제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광숙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을 꺼냈다.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USB에서 나온 녹취 파일, 계약 위조 서류, 사진 증거까지 생생히 화면에 비쳤다. 사회는 술렁였고 방송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마광숙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우리는 끝까지 이겨낼 것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니까요. 카메라가 줌아웃되며 형제들의 단단한 손이 맞잡히는 장면이 비춰졌다. 그날 밤 독수리 오형제는 다시 세상 앞에 이름을 올렸다. 다음날 새벽 독고탁은 짐을 꾸리고 있었다. 사무실을 떠나려는 듯 여러 장의 서류와 하드디스크를 가방에 쑤셔넣고 있었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홍성훈이었다. 어디 가시나 봅니다. 탁은 흠칫 놀라며 돌아섰다. 너 내가 왜 여길? 끝났어. 탁시 경찰이 오는 중이야. 아니, 벌써 도착했을지도 모르지. 성훈은 탁에게 한 장의 영장을 내밀었다. 너무 늦게 잡혔군. 그래도 반갑네. 탁은 서서히 주저앉았다. 무너진 듯한 그 얼굴 위로 창밖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가 그렇게 지키려 했던 세상은 단 한 방의 진실 앞에 무너졌다. 강혜진은 유치장에 앉아 있었다. 잦은 출두였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었어. 그녀는 검찰 조사실에서 이렇게 말했다. 다음 면회실. 그 앞에 선 이는 마광숙이었다.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 동시에 눈물을 흘렸다. 미안했어. 언니가 돼줄게. 다시. 광숙이 손을 내밀었다. 혜진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맞잡았다. 과거의 상처를 짊어진 두 사람은 그렇게 다시 한 사람의 자매가 되었다. 한개월 후 광숙의 막걸리 공장 앞에는 새로운 간판이 세워져 있었다. 광숙 주조 독수리 형제와 함께. 그 아래엔 형제들의 이름이 작게 적혀 있었다. 공장 안은 분주했고 광숙은 직접 술통 옆에서 시음을 하고 있었다. 그 옆엔 성훈과 성태가 나란히 서 있었고 재현은 아버지와 함께 통역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이게 우리가 지켜낸 거야. 동석이 말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비바람 속에서도 그들은 결국 하나였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어느 날 마광숙의 책상 위에 꽃무늬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김재현과 한나리 결혼식 초대장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것을 들었다. 재현과 나리는 우여곡절 끝에 서로를 다시 붙잡았고
그 사랑은 이제 결실을 맺으려 하고 있었다. 형제들은 한 명씩 도착하여 봉투를 들여다보며 미소 지었다. 성태는 우리 집에도 드디어 경사가 나네 하고 중얼였다. 광숙은 살짝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이건 시작이야. 우리가 함께 만든 새로운 가족의 시작. 결혼식 전날 형제들은 옛 본가를 찾았다. 허물어질 듯한 오래된 양옥집이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먼지 쌓인 책장, 낡은 사진첩, 그리고 바랜 커튼들이 그들을 반겼다. 성훈이 조용히 사진첩을 열었다. 거기엔 5 형제가 어린 시절 웃고 있는 사진이 한 장 있었다. 저 때는 우릴 아무도 못 막았지라고 성훈이 말했다. 재현은 근데 지금은 더 못 막지. 5이 다시 뭉쳤으니까 하고 웃었다. 광숙은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다 조용히 문을 닫았다. 추억은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고 그녀에겐 내일이 더 중요했다. 결혼식 당일이었다. 정원 가득 피어난 하얀 꽃들 속에서 재현과 한나리가 서 있었다. 사회는 한동석이 맡았고 축사는 홍성훈이 했다. 성태는 조용히 눈시울을 훔치며 비디오를 촬영했다. 광숙은 신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나리야, 넌 내 딸이야 언제나. 한나리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하객들 사이에서는 정말 가족 같아라는 말이 연이어 들려왔다. 이날의 사진은 그의 겨울 가족 달력의 표지로 쓰이게 된다. 결혼식이 끝난 밤 형제들은 공장 마당에 둘러앉아 있었다. 별이 가득한 밤하늘 아래 막걸리 한 병을 돌리며 그들은 또 하나의 약속을 나눴다. 우린 다시 떨어지지 말자. 어떤 위기가 와도 가족은 지키는 거니까. 광숙은 마지막으로 잔을 들었다. 이 막걸리처럼 발효되고 더 진해지고 그러다 가장 맛있어지는 것. 그게 우리야. 그런데 과연 이것이 진짜 끝일까? 형제들의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날 공장 우편함에 정체불명의 소포 하나가 도착한다. 그 안에는 잊지 마라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낯선 병 하나가 담겨 있었다. 형제들은 그 병을 들여다보며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마광숙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건 또 다른 시작이 될지도 모르겠어. 다음 주 독수리 오형제 25화. 그들은 다시 시험대에 오른다.